저렴한 시골집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최저가이긴 하지만 현재 1000만원대로 접근이 가능한 시골 빈집이기 때문인데요. 마당은 시멘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 다만 보는 것처럼 수리는 어느 정도 해야 할 것 같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싼 만큼 주의사항도 있고요. 영상 끝까지 챙겨보고 이 집의 위치와 가격 정보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니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보실 집은 정말 싼 시골집이에요. 그래서 먼저 지입률을 보고 있는데, 네, 길을 좀 잘못 들었어요. 원래 이제 그 도로가 두 군데인데, 지금 여기는 진짜 딱 2m가 나오더라고요. 차가 간신히 하나 정도? 차폭이 보통 이제 1950 정도? 2m가 이제 2000이라고 하면은 딱 1950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나오는. 근데 이제 마을 회관 쪽으로 들어오면은 길이 좀 넓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내비 찍어보니까 꼭 이쪽으로 이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 5m 정도 되는 시멘트 포장된 도로로 잡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면에 비닐하우스가 있잖아요. 전봇대랑. 그래서 비닐하우스하고 전봇대 사이에 샛길로 들어가면 이제 그 본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리 갈래길이 있고 이 비닐하우스가 오른쪽에 있고 이쪽이 이제 작은 이제 도로가 있는데 정말 이제 도로폭은 작습니다. 차가 뭐 들어가면 우겨 넣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 옆에 풀들이랑 이런 게 좀 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한 2m는 좀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소형차 진짜 소형차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출입문이 저렇게 보면은 현관문이 되어 있긴 한데 그냥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왼쪽 바닥에 보면 수도 계량기함도 있고 땅에 대한 경계면도 저렇게 담벼락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은 이제 시멘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텃밭도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풀이 자라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이따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안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파란색 대문이 되어 있는데 녹이 좀 슬어 있죠. 그래서 이제 대문은 이제 뭐 수리를 하면 되니까 여기가 이제 수도 계량기 함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은 이제 보면은 그 앞서 본 것처럼 인트로에서 본 것처럼 빈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스레트 지붕으로 이제 그 창고 이런 여기 옛날 시골집 같은 경우 여기에다가 뭐 개를 키우거나 염소를 키우거나 뭐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튼 지금은 그 가축이나 이런 거 안 키우고 그냥 창고로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여기를 뭐 털어버리거나 아니면 구조물이 좀 있으니까 지붕을 좀 깔끔하게 보수를 해서 기타 이제 창고 용도로 좀 쓰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면은 깔끔해요. 뭐 누수가 있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따가 드론에서 보면요. 그 부수 그 스레트 지붕이긴 한데 그쪽 천장에 무슨 폼 같은 걸 싸서 누렇게 싸서 보수를 한 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는 아궁이고 좀 별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온돌 방식으로 좀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굴뚝도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죠? 이렇게. 근데 굴뚝이 어느 타버렸네요. PVC 파이프로 좀 되어 있긴 한데, 여기 이제 좀 타버려갖고, 이쪽이 좀 부분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체를 지나서 이제 정면에, 아니, 별채를 지나서 정면에 이제 본체가 있고,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붕이 스레트 지붕으로 연장이 좀 되어 있긴 합니다. 이쪽이 나무로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도 여기도 요 안까지 전부 다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잡초가 좀 일자로 그 폭은 한 1.5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5m로 해갖고 길게 좀 그 흙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풀이 좀 많이 자라 있네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여기가 흙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텃밭을 좀 크진 않아요. 좀 작게 한 5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평수로 이제 텃밭을 소소하게 좀 꾸미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바닥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죠? 뭐 딱히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냥 옛날 시골집으로 전형적인 그런 느낌이 나고요. 그래서 땅 모양은 이제 그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느껴지는데 직사각형이긴 한데 좀 길쭉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별채를 지나서 본체가 이렇게 있고 본체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기와나 이런 건 수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벽돌집 마감이고 그 다음에 샤시도 보면은
알루미늄 샤시예요. 옛날 그 창틀 샤시죠. 그래서 아마 겨울이나 여름에 단열이 좀 안 돼 갖고 춥거나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수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별채도 지금 보면은 그 여기가 그냥 뭐 창고나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것 같은데 저렇게 목문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단열을 좀 신경을 써서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좀 앞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감정가가 9,100만 원 정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1,500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요게 같은 경우는 지분으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자세히 뭐 그렇다고 못 사는 거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물건 보면서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전략 같은 거 일반 매매처럼 좀 접근하기는 애매합니다. 그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지금 계량기 함도 좀 달려 있었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뭐 보통 전기료 미납되고 체납되면 뜯어가는데 전기 계량기도 좀 달려 있고 해서 그냥 어느 정도 방치된 게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치우나 아니면 전기료를 납부해서 뭐 그런 어떤 관리 상태가 좀 보여지긴 하는데 크게 시골집 치고는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지임로가 본건뿐만 아니라 본건 바로 옆에 시골집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지임로까지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조금 그 지임로를 좀 잘 닦고 좀 넓게 해서 차가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옆집이랑 좀 협의를 해서 좀 꾸미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진입로는 매각 대상이 아니에요. 옛날 시골집 같은 경우는 그냥 진입로 막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세를 뭐 주거나 뭐 그렇게 좀 보여지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면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지입로가 이제 한 번에 좀 보이긴 하는데요. 그죠?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본건 같은 경우는 지붕을 보면은 이제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별채 같은 경우는 기역자 거꾸로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스레트 지붕이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누리끼리한 게 군데군데 이렇게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게 폼으로 좀 쏜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떤 방수나 이런 게 갖고 폼으로 싸서 수리를 한 것 같은데 좀 많이 위에서 보면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근데 살면서 위에는 안 보니까 그리고 본체 같은 경우도 기아로 좀 덮여 있고요. 근데 이제 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갖고 저게 조금 이제 지저분한 땅이 좀 좁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땅 모양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좀 길쭉한 그리고 진입로까지도 잘 연결이 돼 있고 폭은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 위치한 시골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분 외에는 아까 그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지분으로 이게 이제 50% 정도 50% 매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두 명인데 한 명 거만 이제 그 매각으로 매각이 이제 그 지분으로 매각이 되는 건데 여튼 그거 말고는 인수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이제 쭉 당겨 보면은 집 중에서도 이제 보면은 가장 안쪽 뒤가 이제 보면은 동네 뒷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골 마을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면내도 한 9km 정도 차로 가면은 14분 정도가 걸리고요. 그래서 차가 있으면 좋긴 한데 차가 없어도 버스 정류장이 좀 걸어 나가면 있긴 해요.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땅의 모양새는 이렇게 좀 길쭉한 그 사각형 모양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본체가 여기 있고 별채가 이렇게 있는데 아래쪽을 보고 있죠.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남향의 향을 갖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진입로가 약간 이렇게 되게 좁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남의 땅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 좀 협의가 땅 지주랑 아마 요 앞에 그 땅이랑 그 다음에 여기랑 해서 그 지주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여튼 이제 그 좀 땅세를 좀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이걸 좀 넓혀서 차가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옆집도 이 지민으로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나머지 이런 도로는 대략 이제 그 한 3, 4m 정도 되는 도로로 물려 있고요. 주변은 보면 본권 뒤로는 이렇게 동네 뒷산이 자리 잡고 있고 보면 대부분 시골 촌집들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적도를 보면은 땅에 대한 모양새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음영 처리가 됐고요. 본체가 있고 별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좀 보면은 대략 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이제 삐뚤빼뚤한데 별체가 있고 본체가 있고, 그쵸.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향하고 있죠. 남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로 좀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폼 자국이 좀 있습니다. 근데 누수만 없으면 위에서 보고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면은 나무들이 이렇게 좀 본체까지 많이 좀 침범해 되어 있죠. 그 본체도 보면은 옛날 그 상태의 기와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앞마당은 대부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이 장독대 되어 있고, 여기가 잡초가 좀 자라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흙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이제 나무를 좀 정리를 해서 텃밭으로 쓰면 괜찮지 않나. 그리고 이제 차가 들어오려면 이제 좀 대문을 좀 넓혀야겠죠. 그래서 대문은 이제 녹슬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수리는 해서 좀 크게 오히려 개봇을 하면 좋지 않나. 배치도인데요. 가하고 나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창고랑 뭐 이렇게 돼 있어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방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데 그런 거는 안 나와 있고요. 땅에 대한 지목은 대지고 계획관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만 지금 보는 것처럼 7,800, 나머지가 이제 목조 기와지붕의 주택으로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 9,100만 원 정도 돼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160평인데 80평,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이에요. 전체가 반으로 해갖고 지분으로 매각이 나온 거고요. 권리 분석을 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2025년 10월 14일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래서 선순위냐 후순위냐를 따지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낙찰받고 낙찰자가 따로 물어줄 돈은 없는 권리관계는 깔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빈집이잖아요. 빈집이니까 뭐 명도에 대한 부담은 없고 뭐 깔끔한데, 권리관계는 다만 보면 이게 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를 좀 연두를 해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집이에요. A하고 B.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단독 소유, 그러니까 1인이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2인이에요. 각각의 2분의 1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건데, 본권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그 매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분을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상속이나 이렇게 돼서 보통 이렇게 지분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사는 게 좀 더 낫죠. 왜냐면 다른 사람이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들어오면 당연히 충돌이 날 수밖에 없겠고, 충돌 원인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게 가장 낫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 공유자한테 네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게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거든요. 근데 이게 1회예요, 1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입찰하고 본인도 입찰을 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번 썼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증금이나 이제 기타 어떤, 지금 보면 미납으로, 그리고 이제 잔금 납부를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뭐 신경 쓸 건 아닙니다. 만약 입찰장 갔을 때 이제 다른 지분권자가 내가 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아무리 좋은 가격 쓰더라도 이제 낙찰이 안 되고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예방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낮은 가격수로 매물 보더라도 거의 1억대 후반대로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고, 뭐 1억 미만은 매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거래를 보면요, 본건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지금 보면은 바로 옆에 이게 2020년 8월에 실거래가 찍혔는데 69만 원에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물론 여기도 보면은 2008년이니까 꽤나 오래 전에 평당 11만 원에 실거래가 찍혔는데, 지금 본건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69만 원, 거의 한 70만 원, 아마도 좀 새 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까요? 그 위성 지도로 본건의 위치. 본건보다는 좀 상태가 괜찮네요. 요거잖아요. 지금 요 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앞마당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집이 이제 70만 원에 찍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건을 이제 딱히 할 수는 없는데, 한번 계산을 1,500만 원, 그리고 지분이기 때문에 전체 160평이 아니라 80평으로 계산하면 평당 한 18만 원꼴. 그러니까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2008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6년 전 가격 거의 비슷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은 이 정도 보면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본건이 여기 있고 여기 앞에가 버스 정류장, 500m인데 걸어갈 만 합니다. 그 경사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서 가면은 7분이 걸리는 상황. 면내도 가까이 있습니다. 본건이 여기 있고요. 여기 낙동강이 아래로 이렇게 크게 흘러가는데, 이 낙동강을 따라서 가면은 면내가 9km 정도, 차로 가면은 14분이 걸린다. 시내도 그렇게 멀진 않는데요. 본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타고 가면은 여기가 이제 군청 23km고요. 차로 가면은 29분이 걸립니다. 30분 정도 걸리니까는 좀 그래도 걸리네요. 보면 고속도로 IC도 이렇게 잘 붙어 있고 해서 차가 있으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하기에는 괜찮은 위치다. 요새 뭐 시골집은 길 잘 닦여 있으니까. 본건이 여기 있고요. 반경 30km 구간인데 오른쪽은 경산, 대구, 그 다음에 성주, 칠곡, 고령, 아래쪽은 창녕, 청도, 합천이 자리 잡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위치 주소지는 고령인데 지금 보면은 성주랑 대구, 창녕 쪽에 가운데 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고속도로도 보면은 아래쪽이랑 측면 쪽으로도 잘 붙어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물건을 정리를 하자면은 가격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유는 지분이기 때문에요. 50% 지분. 그리고 건물도 굉장히 오래됐고, 땅하고 건물, 요거가 이제 160평, 27평인데 이거는 온룸으로 봤을 때예요. 여기에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각 일자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는 좀 필요하고, 다만 명도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빈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있는데, 가장 핵심인 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분이에요. 2분의 1 지분인데 나머지 2분의 1, 이 지분권자라고 어떻게 좀 얘기를 할 건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 전에 요 사람을, 나머지 지분권자를 만나 봐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자녀 지분, 그러니까 내가 이 지분을 사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내 지분을 사든가, 아니면 반대로 내 지분을 당신이 사갈 건가, 아니면 내가 당신의 지분을 살 건가, 이런 식으로 그 나머지 자녀 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기껏 요거를 좋은 가격에 썼어요. 근데 나머지 공유 매수권자가 공유 매수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내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짱 도루묵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지분권자를 만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관심 갖고 한데 요거를 내가 좀 사고 싶다. 나머지 지분을 나한테 팔 수 있는 의향이 있냐, 아니면 내 지분을 살 의향은 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보통 이런 시골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자식들이 갖고 있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리비나 이런 것도 수리를 하려면 좀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현금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는 모르쇠로 그냥 내비둘 건데요,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모르쇠로 이제 일관한다고 하면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돈을 좀 더 달라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근데 당연히 이 집이 이제 수리비가 좀 들어가니까 그 수리비를 좀 협상을 해서 좀 더 깎아서, 본인은 이렇게 싸게 샀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권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좀 쳐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쳐줄 때는 당연히 수리비나 그 다음에 지임료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좀 해결해 주라. 그럼 내가 가격을 어느 정도 참작해서 좀 사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협상을, 물밑 협상을 하고 입찰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만날 거냐? 간단하죠. 이장 찾아가면 돼요. 그죠? 찾아갈 때는 이제 두 손은 무겁게 이렇게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협상을, 물밑 작업에 대해서 좀 필요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 좀 힘들 것 같고, 왜냐면 수리비도 지금 애초에 그 처음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시골집 건물 평수가 크진 않기 때문에 뭐 수리비가 크게 들진 않는데, 여튼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협상이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물건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은 굉장히 좀 싸니까 관심 있는 분들, 저렴하게 사서 좀 수리해 갖고 좀 쓰실 분들한테는 딱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챙겨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